안녕하십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명분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 25일 17시 30분경에 피섭되어서 흉한 일을 겪은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빌면서 팔자의 원명과 대운과 세운과 오름과 일진에 더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된 내용을 팔자적으로 복귀해서 재구성해서 되돌아볼까 합니다. 구태여 지나간 사건을 뭘 그렇게 번거롭게 풀어서 올리는 수고를 하시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이 팔자는 여타의 역학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학입니다. 일상에서 길한 암시가 팔자에 떨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취하면 될 것이고, 지금처럼 흉한 것을 미리 알았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이 취길 피흉의 도구가 바로 팔자학이고,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학의 핵심적인 가치는 미래 예측입니다.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내공을 쌓아야 되고 여기에 실기가 더해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검증할 수 있는 분의 팔자를 풀어서 사건과 대비해서 복기를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기라는 것은 바둑 게임이 끝나고 나서 되돌아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기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합리적인 미래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피습되었습니다. 테러란 뜻이죠. 이것은 사건입니다. 살면서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때로는 급작스러운 병마와 중병에 들기도 합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도적과 적군 등을 조우하기도 하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관제수를 겪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신액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살이 들었다, 살이 끼었다 그러죠. 이 살이라는 것은요, 팔자학에서는 칠살을 뜻하는데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내가 명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왕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살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팔자에서 이런 일이 들게 되면 현실에서 분명히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나타날 때 팔자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 우리는 팔자를 무시하고 또 지나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지나고 나서 풀어본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미리 풀어보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조정을 하고요,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는데 또 어떤 코스 조정도 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를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도 정리된 감명록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술을 무술 신주 완강. 술월의 무술일주는 무토가 완강하다. 무토 고중 기중 차중. 안 그래도 욕심이 강한데 이렇게 술토를 두 개를 깔고 앉았습니다. 술월에 났으니까 아주 강하죠. 자, 무술 토조 임계투강. 무토와 술토는 조열한 토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돼서 조후가 갖춰져서 팔자가 성격이 돼서 기격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월지를 보게 되면 비견이죠. 급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녹급격이라고 그러죠. 자, 천간에 임계수가 재입니다. 그래서 재가 용신으로서 성격이 된 팔자입니다. 녹급 용재로 성격이 되는데,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요, 팔자의 강약을 뜻하는 용신이 아니고요, 조후 용신과 동시에 팔자를 성격시키는 상신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팔자가 강약 용신과 조후 용신, 즉 상신이 비슷한데 이 팔자처럼 엇박자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더 주시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팔자의 식신생재도 있죠.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녹급, 용, 식신생재로 보면 되겠네요. 팔자의 환경을 디테일하게 풀어내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신왕죄왕한 팔자입니다. 신도 왕하고 제도 왕합니다. 신왕죄왕은 부귀한 명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재를 왕하다고 한 것은 엄격히 말하면 아닙니다. 강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술월은 진퇴지기로 볼 때 해 입동으로 나아가는 수진기이기 때문에 수기운이 덕기한 것과 같이 친다. 기간을 말하는 기로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신앙 제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기합명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습니다. 팔자는 8글자라 80% 정도 확률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종 별격과 나번 모형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구사를 하는 것입니다. 추동경신, 가을이나 겨울생이 무토가 신시를 만나게 되면 경신이 되죠. 이것을 합록격이라고 합니다. 녹을 합해서 끌어당긴다. 그렇게 해서 웃기, 더욱 귀하다. 웃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합록이라는 것은 녹을 합해서 끌어당긴다 이런 뜻인데 통상 녹의 개념은 글록을 뜻하기도 하죠. 갑록이 제인할 때 녹입니다. 또 녹마라고 해서 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합으로 녹을, 즉 관을 끌어온다. 무슨 뜻일까요? 신중의 경금이 묘중의 을목을 합으로 끌어당긴다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경금도 을목을 합으로 끌어당겼다. 묘목이 초청장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술토가 이렇게 묘술합을 하면서 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도 환영해. 횟수도 이 묘목이 목으로 환영하니까 이 묘목이 안 그래도 가려고 그러는데 오라고들 난리니까 가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관이잖아요. 관이 귀한 거죠. 그래서 합록격이 돼서 웃기, 더욱 귀한 팔자가 된 것입니다. 이 팔자를 그냥 보게 되면 일간이 살짝 약했어요. 제다 신약 구조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귀해진 것은 합록격이 돼서 더욱 귀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하위약이죠. 자, 강왕인데 그냥 강으로 대표하고요. 강한 것이 약으로 변했다. 신약이란 뜻이 아니고 팔자 상황으로 봐서 주변 상황을 잣대로 잴 때 조금 약해졌다 이런 것입니다. 이유는 신, 술 사이에 유금을 끼고 있습니다. 설기가 많이 되고 경금이 투하고 임수와 계수가 투해서 아무래도 무토가 주변 환경에 대비해서 살짝 약하죠. 그렇게 되면 희신과 용신은 바로 화토란 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상신인 수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상신은 대운에서만 보고 강약은 세운 이하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운을 살짝 보게 되면 개해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팔자가 약해져. 일종의 제다 신약운입니다. 성장 과정이 그다지 신통하다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갑자가 들어오면 갑목이 떠서 합록격은 일단 파격됩니다. 이때는 녹급 용제로 보는 것입니다. 얼축에 들어왔어. 자, 얼축 대운 7.8기라고 했습니다. 얼축 대운인데, 자, 이것은 관이지만 기신 역할을 하게 되면 살로 화한 것이죠. 그리고 격이 일단은 합록격은 파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록격이 다 깨져가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귀는 유지를 하되 녹급 용제로 정격으로 보아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을목이 안 좋은데 경금이 낚아챘잖아요. 합을 내서 합반시켰단 말이에요. 스톱시켰죠. 자, 을목이 들어서 패할 상황인데 패중인데 경금이 작동을 멈추게 해서 패중 유성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식신제사를 했다, 제관을 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 축토는 술토를 형사를 매깁니다. 이것도 폐의 상황이죠. 폐중인데 무자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무자년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합이 돼가지고 형사를 화해시킵니다. 그래서 역시 이때 폐중 유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운에서 벌어진 일이고 무자년에 이게 7.8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신 역할을 하니까 기신은 바로 살인대 고난과 고초를 뜻하는 것입니다. 7번
MBC 공채 아나운서에 응시를 했다가 7번 낙방을 하고 8번째 합격을 했으니까 7.8개입니다. 그 다음에 무자세운의 군계 일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자세운의 자수가 와서 바로 합을 해서 형사를 풀어버리고 무토는 바로 용신 희신이거든요. 이것이 비견입니다. 득비 이재운이죠. 반드시 경사가 있다. 이때 군계 일학이라는 뜻입니다. 군계 일학으로서 자 7.8기에서 8수 만에 MBC 공채 아나운서가 됐는데 1926대 1로 합격을 했으면 군계 일학이죠. 거의 2000대 1이잖아요. 자, 이처럼 팔자가 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병인 대운은 어떨까요? 병인 대운이 이제 지나갔는데 병화가 들어서 좋죠. 인목이 들어서 인신충을 하고 있으니까 또 관이 들어서니까 합록격은 일단은 파격입니다. 그렇다고 귀는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운에서는 정격으로 보는데 여기는 용신 희신이잖아요. 장생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여기는 관이죠. 이게 관인상생 운이 됐단 말이에요. 대운이 관인상생이니까 이것은 인수란 말이에요. 인수는 문서잖아요. 큰 문서를 짓는데 관과 대동해서 왔으니까 관인상생한 국록지객이라는 국록을 먹는 정계 입문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 그런 운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때 결혼을 못할까요? 바빠서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신금이 충을 하면서 밀어냅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때 이혼수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중에 지금 정묘 대운에 척 들어와서 지난 한 해간 계묘년이 작동을 합니다. 41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명에 있는 임수와 합을 해서 정임합 화가 된 화목이 된 거죠. 이유는 운지가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 봉기에 따라서 을목으로 화한 것입니다. 을목은 뭡니까? 팔자의 기신 역할을 하니까 팔자의 전체적인 구조가 기신으로 즉 살로 한 것입니다. 기신은 곧 살입니다. 살은 나를 해치는 겁니다. 대운의 운지도 역시 살이 들어갔죠. 횟수와 합을 하면서 강합니다. 자, 그런 중에 이게 뭡니까? 계묘죠. 아직까지 입춘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1월 25일을 계묘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계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자, 이것은 일진의 무토와 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만 보면 됩니다. 살이 왕해졌죠. 왕해졌습니다. 이것은 또 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살퇴과가 되는 거. 제살퇴과는 결국은 관살퇴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 을축이 됩니다. 을축월. 지금 이달도 현재 내일 모레 입춘이 들기 전에 을축인데 자, 이 묘목이 이렇게 떴죠. 계묘년에 들어와서 묘목이 물밑 움직임을 가지다가 을목이 나타난 달이 바로 1월달이란 거예요. 1월달에 활동, 행동 개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동 개시에. 축토가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축술 형사를 놔서 팔자를 살짝 요동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중에 무자 일진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축합으로 형사를 풀어놨습니다. 무토가 계수를 합으로 엮었기 때문에 일단은 계수의 작동도 멈췄습니다. 자, 이 자수가요 자모 형살로 터치를 하니까 이제 을목이 요동을 치면서 행동 개시에 들어간 겁니다. 언제? 무자 일진에. 무자는 뭡니까? 명주 무토가 나타나서 내 얼굴을 이 일진에 드러낸 것입니다. 드러낸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무오 일진에 무오 시간에 정오 시간에 무토가 또 나타났죠. 그러면 이 시간에 이미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위치 확인을 한 거죠. 위치 확인을 했고 좌우충을 하니까 이게 풀리면서 어떻게 돼요? 또 형살이 일어나는 거죠. 오묘팔을 하면서 여기도 역시 가격을 하고 좌우충을 한과 동시에 자모 형사를 요동을 치니까 을목이 더욱 요동을 칩니다. 원래는 이 을목이 무토를 그걸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세력이 강할 때는 스크래치를 갈 수는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살로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토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미토가 들어온과 동시에 축술미 사명살이 돼서 영주가 요동을 치게 돼 있죠. 술토가 등해서 바로 고입니다. 고. 인묘시키는 그런 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태를 가했다면 어떨까요? 큰일 났죠. 축술미 사명살의 해묘미 목이 돼가지고요. 해묘미 목이 돼서 살세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때를 넘어간 것이 천만다입니다. 병신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을목이 가격을 했는데 경금, 경신이 나타나서 바로 식신제사를 한 것입니다. 척근이 수행비서가 방어를 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미시에 만약에 가경을 했다면 해묘미목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안 좋죠. 그 다음에 축술미가 됩니다. 사명살이 돼서 무지무지 안 좋습니다. 자, 해묘미는 목입니다. 목이고 경신시에 가격을 한 것이 그나마 그래도 더 깊은 상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로 때렸습니다. 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금이죠. 만약에 목으로 때렸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목살이 을목이 강하게 들어가는데 나무로 된 야구 배트나 이런 것으로 가했으면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것도 미시에 그랬더라면. 자, 돌로 17번을 가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단수로 만드는 8이 되죠. 3, 8은 목입니다. 3은 간목과 임목이고요. 8은 을목과 묘목입니다. 을목과 묘목이 왕창 떠서 들어오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나마 신시이기 때문에 경신이 돼서 식신제사를 해서 다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7번을 돌로 찍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준비가 돼서 왔답니다. 특히 이달의 말이. 자, 무토와 을목은 어떤 관계입니까? 을목에 초점을 둬서 보겠습니다. 무토가 을목에다가 상처를 못 줍니다. 그걸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력이 강할 때는 살 역할을 하면서 스크래치를 충분히 줄 수가 있죠. 이것은 산입니다. 산에 홀로 있는 고독한 늑대 형상이죠. 묘목이나 살을 만났을 때요. 이 무토는 산이지만 도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시에서는 외로운 도시의 방랑자란 말이에요. 방랑을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현진 의원의 팔자를 복귀해서 사건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있는데 이 팔자를 좀 유용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